안녕하세요. 마음씨앗 장쌤입니다. 오늘은 워킹맘들을 위한 교감 꿀팁을 들고 왔는데요. 실제로 워킹맘이신 제 친구님께서 교감 꿀팁을 내놔라 하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워킹맘들이라면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짧고 그만큼 그 시간을 아이들과 교감하는데 잘 활용해야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좋은 교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 작업으로 저희가 알아두어야 할 것들, 그 다음에 교감을 높여주는 3가지 원리와 놀이 예시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아이가 저와는 굉장히 대면대면한데 돌봐주시는 이모님이나 할머님과 있으면 훨씬 더 친밀감이 느껴지고 이모님이나 할머님과 분리될 때 더 불안해하고 제 말은 잘 안 듣는데 이모님이나 할머님이 잘못을 지적해주면 오히려 아이가 잘 따르고 받아들이고 한다고 하시면서 마음 무거워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어머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아이가 이모님이나 할머님을 주 양육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바심이 나셔서 아이에게 내가 엄마인데 너는 왜 이모님을 더 좋아하느냐 이렇게 장난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그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러시기보다는 주 양육자의 역할을 서서히 찾아오시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주 양육자의 기능은 뭘까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어떤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이의 기능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거, 예를 들어서 발달이라든지 사회적 기술 능력이라든지 어떤 행동 부분을 교정해 주시기도 하고 지원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주 양육자의 역할은 애착 형성을 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중에 워킹맘들은 그 첫 번째 기본적인 돌봄을 아이에게 직접 24시간 제공하는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어머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양육자가 누구인지, 양육자가 고정되어 있는지, 자주 바뀌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과 발달,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감을 생각하시기 이전에 이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양육자를 바꾸시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한 기준 세우기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기준 세우기 말고 교감할 수 있는 팁만 달라고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제한 기준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감 놀이를 한다고 해도 좋은 교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감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의 행동에 어머님께서 반응을 하시게 되는데 어떨 때 아이를 제한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 이 가이드라인을 어머님께서 제대로 세우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이도 마음대로 편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님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 줄어들면서 좋은 교감을 하려고 시작했던 활동이 원수지간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제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의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에게 엄마라는 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육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아이에게 알려주는 작업입니다. 일관되게 하실수록 아이가 부모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서 우리 엄마가 주 양육자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럼 어떤 훈육 기준, 양육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걸까요? 워킹맘들이 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물질로 보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워킹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2가지는 꼭 저희가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에게 미안해서 물질로 채워주신다고 하면은 아이는 엄마의 사랑 이퀄 물질 보상 이렇게 뇌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어머님이 아이에게 물건을 사주실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는 엄마가 물건을 사주시지 않았어. 결국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께서 계속 받아주시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될까요? 엄마는 사랑해서 나의 모든 행동을 수용해 주셔 라고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머님이 어떤 정말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아이들은 어떤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렇죠. 아이들은 엄마가 이 행동을
반성을 못하겠어. 엄마는 나를 미워해. 라고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입력된 사랑의 표현, 미안함의 표현들이 아이와 엄마의 교감을 망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제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셔서 아이들이 물질 보상과 무조건적인 행동 수용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그것을 좀 구분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그 좋은 교감을 만들기에 앞서 꼭 필요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만의 양육 방식과 제한 기준을 세우셨다면 이것을 이제 어머님 대신에 돌봄을 제공해 주시는 이모님이나 할머님께 저의 이런 양육 방식을 좀 따라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아이가 양육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가운데 그 양육 방식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되게 한 가지 양육 방식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